안녕하세요. 서동진 작가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를 하였듯이 아이패드에 있는 키노트 앱을 통해서 미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아이패드 구매 및 한 달 사용 후기 영상에 너무도 많은 분들께서 시청해 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영상을 올린 지 사흘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조회수가 1000회를 넘어가다 보니 저 또한 매우 놀랍기도 했었는데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저에게 태클을 좀 다뤄봐라 이렇게 힌트를 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테크 유튜버는 아니고 미술 유튜버라서 매 영상을 아이패드를 비롯한 전자제품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수는 없겠지만 미술 작업을 하면서 종종 아이패드나 아이패드 관련 앱들을 활용하는 방법이나 여러분들께 유용할 만한 부분이 있다면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간간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패드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준비했고요. 오늘 제가 만드는 미술 포트폴리오는 일반적인 프레젠테이션보다는 이미지가 많이 들어가고 작가 본인의 작품을 소개하는 것이라서 내용이나 이미지의 배치가 일반적인 프레젠테이션의 구성과는 조금은 다르기도 하겠지만 일반 시청자분들께서도 한 번쯤은 미술 프레젠테이션을 보시면서 소소하게 얻어가시는 팁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제 유튜브에 처음 오시는 분들께서도 제가 어떤 미술 작업을 하고 있는지 한 번쯤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무한히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미술 포트폴리오를 그동안 MS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왔었는데요. 파워포인트는 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이긴 한데 조금 올드한 느낌이 있긴 하죠. 그건 아무래도 너무 익숙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고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기도 했죠. 최근에 어도비의 인디자인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드신 작가님의 결과물을 보기도 했었는데요. 디자인이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던지 이것이 정답이다라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프레젠테이션을 아무리 잘 만든다고 하더라도 작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작품이니까요. 따라서 작가님들이시라면 작품을 우선적으로 신경 쓰시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작품을 가장 돋보이게 만들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셔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면 좋겠죠. 저는 아이패드를 사고 나서 키노트로 처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았는데 제 개인적인 느낌을 먼저 말해보면 와, 이 좋은 걸 왜 이제야 알았지? 이 기분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20대부터 키노트를 활용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다면 공모전이랑 공모전은 싹쓸이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전자기기를 잘 만지실 수 있을 테니까 제 포트폴리오보다 더 나은 포트폴리오를 충분히 만드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을 보시고 키노트를 활용하여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키노트를 추천하긴 했지만 키노트로 포트폴리오를 만든다 하더라도 면접이나 발표하는 날의 현장 상황에 따라서 정성스럽게 만든 포트폴리오를 PDF 또는 파워포인트로 발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제가 영상 후반에 설명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제가 만든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작가 연차가 조금 있다 보니까 포트폴리오를 3개로 나눠서 만들어야 했었는데요. 최근작을 모은 포트폴리오와 구작을 모은 포트폴리오, 그리고 유튜브 콘텐츠 또는 취미로 만든 작품들이 그것인데요. 미술 면접에서는 주로 근작 위주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기 때문에 3년에서 5년 이내의 작품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최신작부터 보게 되면 일단 저는 표지를 작업실에서 찍은 사진으로 만들었는데요.
아무래도 작업실이란 공간이 작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인 것 같기도 하고요. 사진 속에 제 모습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굳이 작가가 화면에 들어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기왕에 인물이 들어갈 거라면 저처럼 카메라를 응시하는 모습보다는 작가 자신의 대표작과 작가 본인이 작업하는 모습을 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둘 중 무엇이 되었든 인물이 들어가면 인위적인 느낌이 나긴 하겠지만 인물을 표지에 담는 것은 보는 사람 입장에서 작가의 자신감이 넘치는 상태구나라고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상황에 맞게끔 포트폴리오에 작가 자신을 배치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시 슬라이드로 들어가서 이 화면에서는 하나의 큰 사진 안에 두 개의 텍스트가 배치되었는데요. 키노트에는 글자 폰트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또한 텍스트를 클릭해 보시면 친절하게도 제목이나 본문, 부제 이런 식으로 쓰임에 따라서 쓸 수 있는 폰트가 정해져 있어서 여러분들은 이것저것 비교해 보시면서 폰트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라는 것이 상업적으로 쓰이는 용도가 아니라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잠시 사용을 하는 일이 대부분일 겁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내에 있는 기본 폰트를 자유롭게 사용하셔도 큰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프레젠테이션을 생성하실 때 보시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테마를 키노트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키노트는 테마가 다양한 것도 좋긴 한데 테마마다 그 테마에 맞는 페이지 소식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목적에 맞는 테마를 선택하시고 하단에 보이시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사용에 맞는 슬라이드를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테마는 전시실 테마인데요. 테마 자체가 딱 봐도 제품을 홍보하거나 이미지를 강조하기 좋은 그런 테마입니다. 테마 내부에 있는 서식도 이미지를 정면이나 왼쪽, 오른쪽으로 나눌 수 있는 슬라이드도 많고요. 텍스트를 넣을 수 있는 배치 또한 잘 되어 있어서 미술 포트폴리오를 만들기로는 적합한 테마 같습니다. 미술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라는 것이 작품 캡션이나 작품 설명이 조금 들어가는 편이지요. 따라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폰트 조절과 크기 조절만으로도 슬라이드의 구성을 효과적으로 보이게 만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면 지금부터는 제 작품들을 본격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놓았는데요. 저는 소설을 쓰고 소설을 토대로 사파를 그리거나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은 소설 스토리의 순서대로 이미지를 배치하였고요. 이런 배치의 장점은 아무래도 발표를 할 때 자연스럽게 설명을 할 수 있다는 점이겠죠. 첫 장을 보게 되면 저의 대표 소설 잠자 부부의 변신의 주인공 에밀리 씨를 배치하였는데요. 포트폴리오의 첫 장이다 보니까 에밀리를 표현한 작품 중에서도 임팩트가 가장 강렬한 이미지를 배치해 보았습니다. 이 이미지 같은 경우 단순히 이미지만 배치한 것이 아니라 화려한 액자까지 그대로 활용을 하였는데요. 이 이미지의 원본 사진 같은 경우 보정을 조금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이미지 밖에 빛에 반사되는 액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진을 찍을 때 포커스가 액자로 가게 되거나 빛이 한쪽으로 쏠리는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따라서 작품 사진을 찍으실 때 이미지의 포커스를 맞춰서 사진을 찍으시고 액자의 빛쏠림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미지에 거슬리지 않게 보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품 사진 파일 경우에는 고화질 카메라로 찍으면 용량이 엄청 커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제 작품 같은 경우 용량을 줄이기 위해 이미지의 품질을 떨구게 되면 아무래도 페이퍼의 질감이 확 떨어져 버리면서 작품을 제대로 보여줄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제 작품의 대다수가 그런 상황이긴 한데 공모전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작가들의 작품 크기를 1메가 이하로 줄이라는 요구를 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정말로 작가들은 정성스럽게 만든 작품을
원본 그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기 싫을 때가 많습니다. 1메가 이하로 작품 사이즈를 줄이란 얘기는 심사 당사자분들께서 작가들의 작품을 제대로 볼 생각이 없다는 마인드와 똑같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공기관에 일하시는 분들께서는 공모 접수 사이트의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제한을 두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적어도 미술 공모를 기획하실 때에는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대처 방안을 마련하신 후에 작가 공모를 진행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작품 이미지 크기에 대해서 작가님들께서도 알아야 할 사실은 키노트로 고용량 이미지를 불러와서 포트폴리오를 완성했을 때 결국에는 키노트 파일을 PDF나 파워포인트로 변환을 시켜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키노트에서는 포트폴리오를 다른 플랫폼으로 변환을 시킬 때에 파일 용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그 방법은 화면의 위편을 보시게 되면 내보내기 및 보내기를 선택하신 후에 PDF나 파워포인트, 동영상, 이미지 등으로 변환시켜주면 됩니다. 내보내기 클릭 후 원하는 파일 형식을 선택하신 후에 추가 메뉴를 보시게 되면 이미지의 품질 종류가 양호, 우수, 최상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양호 같은 경우에는 10메가 이하로 만들어지는 것 같고요. 우수는 그보다 품질이 더 높고 최상은 고화질 그대로 파일을 내보내실 수 있습니다. 10메가 이하 파일은 메일 전송이 문제없이 되더라고요. 제가 만든 원본 그대로의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50메가가 넘어가다 보니까 메일로 파일 보내는 것이 아이클라우드로 내려받기 외에는 안 됩니다. 따라서 메일 전송으로 보낼 때에는 적당한 파일 크기로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지만 포트폴리오를 현장에서 발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아이패드를 직접 들고 현장으로 가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현장에 도착해서 면접장에 있는 모니터에 아이패드를 연결하시고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시면 원본 그대로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현장 모니터 또는 빔 프로젝트 연결을 위해서는 아이패드와 일반 컴퓨터를 연결할 수 있는 허브와 HDMI 포트 또는 C2C 또는 C2USB 연결 케이블이 필요한데요. 허브 같은 경우에는 저렴한 것을 하나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고요. 케이블 같은 경우는 아마 대부분의 집에 하나쯤은 가지고 계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만약 없으신 분들은 하나씩은 구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 상황이 아예 노트북에 파일을 옮겨서 의자에 앉아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냥 아이패드를 올려놓으시고 자연스럽게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가급적으로 키노트 프로그램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포트폴리오를 PDF 파일로 변환을 했을 때 이미지의 품질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긴 하지만 파워포인트로 변환을 했을 때에는 폰트 위치가 바뀌게 되거나 글씨가 없어지기도 하고요. 텍스트가 이상한 특수 문자로 변환이 되기도 하거든요. 따라서 가급적이면 프레젠테이션은 키노트 파일 자체로 재생을 하시게끔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동영상 파일로 만들어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용량에 관한 얘기가 너무 길어진 것 같은데요.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이런 식으로 저는 키노트에 있는 다양한 서식을 활용해서 이미지와 텍스트를 배치해 봤고요. 슬라이드를 넘길 때 키노트에 있는 다양한 전환 효과도 많이 활용을 하였습니다. 키노트에는 슬라이드 화면을 넘길 때 보여지는 다양한 전환 효과가 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전환 효과들은 이미지뿐만 아니라 텍스트들이 보기 좋게 전환이 된다는 점인데요. 저도 처음 해봤을 때 이 효과들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전환 효과만 30분 정도 실험을 해보기도 했었는데요. 이미지와 이미지 사이에 적절한 전환 효과를 넣어주시면
프레젠테이션이 더욱 완성도 있고 재미가 있을 겁니다. 다만 전환 효과라는 것이 처음 볼 때는 신기하기도 하고 멋스럽기도 하지만 너무 요란한 전환 효과는 작품의 집중을 떨어뜨리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에는 조금은 주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미지 사이에 있는 텍스트들은 작품에 대한 설명을 제가 영어로 번역해서 옮겨 놓은 것들인데요. 한글이 아니라 굳이 영어로 해놓은 이유는 한글 폰트 자체가 미술 포트폴리오와는 조금 궁합이 안 맞는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또한 프레젠테이션을 작가 본인이 직접 하는 상황에서는 프레젠테이션에 한글을 띄워놓고 텍스트를 그대로 읽으시면 심사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저 작가는 글을 읽으면서 발표를 하네 이런 느낌을 줄 수도 있을 것도 싶고요. 원래 프레젠테이션의 발표는 글을 보고 읽는 것이 아니라 관객과 눈을 맞추면서 자연스럽게 작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따라서 작가님들은 툭 치면 말이 나올 정도로 자신의 작품에 대한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영어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으면 요즘 같은 글로벌 시대에는 포트폴리오를 활용하는 일이 더 많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물론 한글을 넣어서 포트폴리오를 효과적으로 만드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한글을 사용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텍스트 이야기를 더 해보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텍스트의 배치 자체가 기존의 키노트의 전시장 서식 예시에 있는 텍스트 문단 배열인데 이 텍스트의 배열과 이미지의 위치 자체가 하나의 캔버스 위에 그려진 작품이라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슬라이드를 만들게 되면 몇몇 작가님들께서는 그런 모든 이미지에 작품 설명을 저렇게 많이 써놔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미지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면 굳이 텍스트는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죠. 저도 슬라이드를 구성할 때 가로 그림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이미지를 화면에 가득 채우는 것을 선호하거든요. 그게 그림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세로 그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더라도 작품 이미지를 전부 보여지게 배치를 할 때에는 여백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고 따라서 작품과 하얀 여백으로만 슬라이드를 구성하기보다는 캡션을 포함한 텍스트를 집어넣는 게 제가 보기에는 더 좋기 때문에 이미지에 대한 짤막한 작품 설명을 한 문장이나 많게는 한 문단 정도를 넣어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간혹 작가 노트를 안 쓰시거나 글을 쓰는 것이 미술 작업을 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미술 작가라 할지라도 글쓰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외로 공모전에서 많은 심사위원님들이 이미지보다는 글을 통해서 작가와 작품을 이해하시거든요. 평론가님들처럼 책을 많이 읽으시거나 글을 많이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작가의 글을 한 문장만 읽어도 어느 정도 작가의 내공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작가가 글을 수려하게 잘 쓴다고 해서 좋은 작가이고 좋은 글이라 생각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부족한 글 솜씨라 할지라도 글에서 느껴지는 그 시절 작가의 풋풋함이나 작업에 임하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테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절실함이 느껴지는 글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글 쓰는 것이 그림 그리는 것처럼 익숙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작업에 대한 글을 진실성 있게 쓰셨으면 좋겠거든요. 작가라면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이 맞고요. 저는 아주 가끔씩 예전에 많이 힘들었을 때 쓴 글을 읽을 때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글을 읽다 보면 너무도 선명하게 그 상황이 머릿속에 그려지곤 합니다. 과거의 글들을 보게 되면 맞춤법이 틀린 부분도 많고 욕설이 난무하는 문장도 많은데 그렇긴 하지만 그 글들은 진실된 글이거든요. 이 당시의 글은 절대 수정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합니다. 얘기가 너무 산으로 간 것 같은데
텍스트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였고요. 대표작을 스토리라인대로 구성하고 나서 전시장 풍경을 보여주고 마지막에는 최근에 하고 있는 신작을 배치해서 포트폴리오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작품을 많이 뺐음에도 24페이지가 되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포트폴리오의 페이지 수는 주어진 시간을 생각해서 구성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보면서 리허설도 하시고 자연스럽게 이미지의 순서를 구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키노트로 만든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세세한 설정이나 이미지의 배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만지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키노트의 모든 설정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앞으로 키노트로 몇 차례 더 만들다 보면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중에 키노트로 꼭 써봐야 할 기능이 있다 아시는 분들께서는 댓글로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혹여나 키노트를 사용하면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충실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한 겨울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